전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됩니다. 마약이 미군 기지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소속 하사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비를 20% 넘게 올려 무리를 빚은 완주군 의회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해외 연수를 간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측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재개발 동의율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재개발구역 안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분명 한 부부가 살던 곳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남편 류모 씨와 아내 김모 씨의 이름으로 지분이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주택 소유주가 가족 2명의 이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재개발 대상 300여 세대 가운데 지분이 쪼개진 곳은 35가구에 달했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에선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지분을 100분의 1 떼어준 것도 있었고요.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조합 측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쓴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넘기기 위해 찬성 가구 하나를 여러 세대로 쪼개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은 것이 4가구뿐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쪼개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 명의의 재개발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이 집 주인은 지난 2015년 4월 바뀌었는데 조합이 설립될 당시 이전 소유주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지분 쪼개기는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을 승인한 전주시 역시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땅을 한 사람이 3명으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조합원 카운트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조합과 전주시가 지분 쪼개기 의혹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마와 같은 마약이 미군 기지를 통해 국내에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 소속 하사관 2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은 항공 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미군 기지를 드나드는 일반인을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세관에 들어온 마약 의심 우편물입니다. 관세청 마약 조사팀이 내용물을 확인했더니 액상 대마 카트리지 30개가 들어있었는데 행선지는 다름 아닌 군산 미 공군기지였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물품을 곧바로 적발하지 않고 이곳 미군기지까지 유통되도록 한 뒤 미군 하사 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액상 대마와 함께 젤리 형태의 대마도 들여왔습니다.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물색했는데 캐나다 출신 영어 강사에게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 270여 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30대 한국 여성 1명과 20대 여대생이 중간 판매상 역할을 했습니다. 소파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미군의 군사우편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사하는 검역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지검은 미군 하사관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김동원 전북대 교수가 신임 전북대 총장에 임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 교수의 총장 임용권을 제가했으며 김 총장은 앞으로 4년간 전북대를 이끌며 대학 내 권한 분산과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코치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 전 유도 코치 A 씨의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자료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예정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치 A 씨가 선수 시절 5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의정비를 올해 무려 20% 넘게 올린 완주군 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완주군 의원들은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한 일은 다름 아닌 해외 연수였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유례없는 21.15%의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찬성 측 주민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발목을 밀어주지 못할 망정 금전적으로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7월 개원한 8대 완주군 의회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완주군 의회는 임기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아 호주와 뉴질랜드로 열흘간의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회기가 또 9월달에 있으니까 여유 있게 가야 된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카와라우강 번지점프대,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푸카게 호수 등 모두가 유명 관광지 일색입니다. 관광지가 아닌 곳은 일정 9일 가운데 첫날 시청과 마지막 날 주의사당 2곳이 전부입니다. 완주군 의원 11명 가운데 9명이 다녀온 데 든 혈세는 2,600만 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보기도 전에 제밥에 더 관심을 보인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당연한 요즘 사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완주군 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완주군 의회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까지 강행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 이낙연 총리의 익산 방문에서도 언급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타당성 조사 면제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여기에 군산 미래 상용차 기지 조성 사업까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미래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3가지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쯤 시도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송 지사는 결과는 아직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국제공항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나 당이나 이제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잘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관리만 잘하자. 또 지난 6년간 착실하게 준비해왔다는 점을 들어 정부 면제가 특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미래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면제 여부 역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항과 상용차까지도 이번에는 될 것이다. 그런 상당한 확신을 갖습니다. 송 지사의 이 같은 자신감은 분명 종전과는 달라진 정부의 태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돼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소외되어 온 전라북도가 예타 면제로 모처럼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되는 정부 발표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움직임에 도내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도내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수산대학이 타당성 용역을 명분으로 캠퍼스 일부를 경북으로 옮기려 한다며 분할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은 전북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흔드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의 미래에도 부정적이라며 200만 도민의 거센 저항을 경고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전통 한과와 떡 등 농산물 가공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해마다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해 농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임실에 있는 전통 한과 제조장. 찹쌀로 만든 과자를 기름에 튀기고 조청을 발라 정성껏 한과를 만듭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만들던 방식을 고집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 해 매출이 억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나 그런 화학 들어간 것은 아예 첨가를 안 하고요. 제가 다 농사지은 곡물로만 제가 또 직접 기계 손을 안 빌리고 제가 다 제 손으로 일일이. 호남 평야의 쌀과 모신잎, 복분자, 오디 등 지역의 농산물이 먹음직스러운 떡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3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떡을 제조해온 정읍의 이 작업장도 세미틀 맞아 한결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김치로 만든 떡, 귀리를 넣은 신제품인 궁중 두텁떡도 반응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간식이나 담요 이런 거지만은 명절 때는 아무래도 선물 세트가 많이 나가니까 뭐 아침부터 어떤 때는 또 야간 작업까지. 경기가 예년만은 못하지만 이처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명절 선물용 지역 특산품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산품의 주된 판매처인 우체국 쇼핑을 보면 도내에서만 2년 전 8만 건에서 12만 건으로 1.5배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소득 증가율이 15%로 일반 농가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농촌의 활력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차 농산물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게다가 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제조와 판매, 관광을 더한 6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교육청과 익산시가 추진해온 남북 청소년 탁구 교류 무산과 관련해 대북 창구 다양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교류 무산에 대해 대북 교류가 특정 민간단체에 너무 의존적이라며 대북 창구 다양화는 물론 통일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익산 2.1여고의 남북 합동훈련은 무산됐지만 같은 시기 추진된 강원FC와 북한 4.25 축구단의 교류는 별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예비 소집 불참자 중 아동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도내 취약 대상 아동 17,000여 명 가운데 1,097명이 불참했는데 나머지는 취약 유예나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에 공모하는 수소 기반 시범도시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응모할 계획입니다. 두 시군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수소차 생산과 소비를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전북농협이 3회 산미 브랜드 육성을 추진합니다. 전북농협은 그간 지역 농산물 광역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던 예담채와 예미향, 참예우의 예자를 모아 3회 산미라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올스타전을 마친 전주 KCC는 내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인천 전자랜드와 후반기 첫 경기를 치릅니다. 전주 KCC는 올 시즌 전자랜드와 상대 전적에서 3패를 당해 전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취약계층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회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원 예산으로는 운영자 최저임금도 맞출 수 없다며 적정 운영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는 아동 프로그램이 한 명에 450원꼴이라며 지원 예산 현실화를 위한 추경 편성도 요구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전주 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전주 김천 간 철도 구축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마른 김과 면류, 조미김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인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3,4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도리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